5일 만에 특강 뭐? 5일 만에 끝내는 라이브 특강 EBS와 함께하고 있는 오늘은 3월 9일입니다. 지금 현재 3월 10일이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서 왔거든요. 3월 10일 오늘 좀 비가 와요. 그죠? 비 오는 날. 두 번째 시간이죠. 5일 만에 끝내는 라이브 특강. 월요일부터 매일 아침 3시간, 오후 3시간.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수업, 1시부터 4시까지 오후 수업.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아침에는 남국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어 특강, 저녁 때는 정승재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학, 그 중에서도 삼각함수 특강. 내일은 아침에 주혜연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능 영어의 최고봉 주혜연 선생님. 그때 한번 이 EBS 건물에서 마주쳐서 인사를 살짝 드리니 아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딱 인사를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주혜연 선생님과 함께하는 아주 친절한 선생님이세요. 그죠? 아세요 주혜연 선생님? 모르세요? 공부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 주혜연 선생님과 함께하는 내일 아침 9시도 기대를 해주시고, 또 내일 오후에는 또 최태성 선생님, 큰별 선생님, 그쵸? 그분도 만났어요. 어디서 만날게요? 작년 EBS에서 또 만났어요. 꿈장학생 시상식이라는 데 가서 이렇게 인사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내일은 그래서 안면이 있는 선생님 두 분이 또 환상적인 강의를 또 해주시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EBS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뭐 공부했어 채민아? 뭐 했지 채민아? 저번 시간에 각을 정리하는 방법부터 시작했잖아. 근데 또 뭐 했지? 각을 실수로 바꾸는 방법. 각을 실수로 바꾸는 방법이 바로 호도법. 그쵸? 그래서 뭐가 180도가 3보다 조금 컸다는 거 여러분 봤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가 된다는 거, 3.14159 쭉 나가는 무리수인데요. 이렇게 파이가 된다는 거 알았고, 그걸 반으로 쪼개면 뭐가 되는 거야? 시작. 90도가 된다. 이렇게. 요거는 완전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60도라는 것은 이렇게 3분의 파이 이렇게.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곧바로 툭툭 나올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30도라는 건 뭐라고 쓸 수 있다? 시작. 6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45도라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 거의 암기하다시피 돼야 돼. 여러분 여의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 63빌딩이라고 아세요? 우리 때는 그 진짜 우리나라에서 전체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는데, 6이 보이면 3이 나와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3이 나오면 6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4는 4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요거는 뭐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180도가 파이가 된다는 건 금방 기억할 것이고, 90도는 얼마다? 시작. 2분의 파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180도 2배 하면 한 바퀴 360도잖아요. 그럼 얘를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걔를 또 뭐라고 쓸 수 있다? 시작. 2파이라고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돼요? 그럼 요거 한번 얘기해 보자. 채민아! 우리 채민이가 채민이? 실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곧바로 제가 퇴근을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세요. 근데 방송 중엔 퇴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 끝나고. 오케이? 360도 시작. 2파이. 90도. 2분의 파이. 180도. 파이. 30도. 6분의 파이. 60도. 3분의 파이. 42도. 안타깝습니다. 42도? 여러분 42도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니 붙잡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42도는 어떻게 파이로 표현할까요? 그러면 특수각이 아닌 42도를 표현하고 싶어. 이거는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지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하는 방법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42도 같은 것들을 실수로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파이가 뭐랑 똑같다 그랬지? 시작. 180도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하는 방법은 무조건 180도로 나눠요. 무조건 180도로 나눠요. 무조건 180도로 나눠요. 그런 다음에 파이를 다시 곱해요. 그럼 원상 복구죠. 왜? 파이랑 180도랑 똑같은 거니까. 한 번은 나누고 한 번은 곱하면 원래 값이랑 똑같아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각도 60분법으로 표현된 각도를 실수 호도법으로 바꾸는 방법이야. 도도 삭제 이렇게. 도도 삭제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도 삭제가 된다.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시작. 2, 4, 2는 2로 나누면 90 이렇게 나오고, 3, 7에 21, 3, 3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30분의 7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있는 파이는 그대로 써야 되는 거니까 아까 최민조교가 이렇게 정확하게 딱
30분의 7파이라고 얘기했으면 퇴근할 수 있었던 건데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접 수능에서 42도를 실수로 바꾸시오, 호도법으로 바꾸시오라는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지금처럼 하는 방법은 알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도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180도 나눈다. 그 다음에 180도랑 똑같은 게 뭐니까 시작. 파이니까 다시 뭘 곱해준다? 파이를 곱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줄 아시면 된다. 거꾸로 선생님 7분의 6파이 같은 거는 어떻게 바꾸나요? 얘는 실수로 표현돼 있잖아. 얘는 호도법이잖아. 이 호도법을 뭘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60분법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더 쉬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180도를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끝이라. 그래서 답은 시작. 7분의 68에 48, 6일은 10. 7분의 1080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거꾸로 갈 줄도 알아야 되고 제대로 갈 줄도 알아야 되고 60분법을 호도법을 60분법으로 왔다 갔다 할 줄 아셔야 된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얘네들. 제가 빠르게 해볼게요. 2파이, 파이,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런 이야기 완벽하게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야? 2분의 1. 6분의 파이가 30도잖아. 코사인 6분의 파이는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 탄젠트 3분의 파이를 얘기하시오. 그러면 시작. 루트 3. 탄젠트 6분의 파이를 이야기하시오. 그럼 시작. 루트 3분의 1. 저번 시간에 맨 마지막 이야기했었던 그 9개 값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영상 올라온대네요. 내일 뭐 이런 댓글 친구들 벌써 15,732개의 댓글. 학생 여러분들 댓글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중요한 건 아니지. 댓글 다는 것도 뭐 좋지만 수업 시간에 수업 열심히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어제 영상 볼 수 있나요? 다시 보기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금방 여러분 EBS 홈페이지 업로드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선님, 퇴근 처리 과정 중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 이건 뭐야? 이거 돈에 안 됨 녹방이죠. 녹방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주세요. 이거 기분이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제 휴대폰 주십시오. 휴대폰 이거 주민해 주십시오. 주민. 완전 기분 증상했습니다. 녹화 방송 안 합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구나. 안 나옵니다.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더 의심하잖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금 현재 녹화 방송이 지금 읽는 거 보면 되잖아. 읽는 거 보면 되잖아. 그쵸? 여러분 4시 아니지 14시에 4시네 다시 2시 7분 46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면 제가 2시 7분 51초에 올라온 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댓글 여러분 좀 이따가 또 아까 펭수 선물 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도 펭수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뭐라? 다이어리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필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스티커도 있거든요. 스티커라기보다 끈적거리는 뭐야? 안 돼요. 그 특정 상품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끈적거리는 종이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에코백도 있으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면 또 이번 수업 거의 끝나갈 때쯤에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거 화장실 갔다가 늦게 올 수 있으니까 중간에 갑자기 여러분에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춘 분께는 집으로 저희가 연락을 드릴 거거든요. EBS에서 연락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뭐야? EBS 라이브 특강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랬구나.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몸을 담고 있는 그 이땡땡 라이브 특강이라고 얘기했었나 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언제나 이곳 일산에서도 그리고 저쪽 사이트에서도 언제나 저는 사장님 생각, EBS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이 방정 맞아서 잠깐 이상한 얘기를 했던 거.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도 지금 라이브 특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 지금 하루 종일 어제도 그렇고 계속 라이브 진행 중이어서
그래서 제가 살짝 실수한 것 같아요. 지금 댓글에서 계속 그런 얘기 해달라 그러는데 이게 또 생방송이라서 중간에 저거 할 수도 없고 제가 지금 이 뺨이 지금 얼얼하거든요. 이 정도면 여러분에게 충분히 저의 마음을 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논란 여기서 멈추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죄송한 건 죄송한 거고 삼각함수를 완벽하게 익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은 또 저의 의무이니 나 아파. 아니 진정성을 주기 위해서 너무 세게 때렸어요. 너무 아파. 근데 진짜 진짜 미치겠네. 어떡해. 너무 아픈데 어떡해. 죄송합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뭐 할 차례야? 지금 다 까먹었어요. 지금 삼각함수 할 차례잖아. 그렇지. 내가 삼각함수하러 여기 왔지 지금. 왔는데 갑자기 해명하라고 그러고 막 논란거리가 돼가지고 몇 대 맞고 막 이렇게 뭐지? 호도부까지 공부했고 이번 시간은 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좋아요. 여러분 이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삼각비의 활용이라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나왔던 건데 특히 문과 학생들 너무 못해요. 그리고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 수능 시험 볼 때 저는 지금 여러분 수능 본다라고 생각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을 위한 강좌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강좌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수능 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라는 거야. 그 수능에서 나오는 도형 문제 중에서 아주 원활하게 돼야 되는 게 삼각비의 활용이라는 건데 예각 하나랑 잘 들어봐. 예각 하나랑 변의 길이 하나를 알고 있을 때 다시 예각 하나랑 변의 길이 하나를 알고 있을 때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이 O와 세타를 가지고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이게 이제 삼각비의 활용이라고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었던 내용이라고.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가르쳐준 길이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준 길이 무조건. 가르쳐준 길을 먼저 쓰는 거야. 거기다가 관계라는 게 바로 뭐냐면 삼각비를 곱해주시면 돼요. 삼각비를. 그런데 이 삼각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가르쳐준 거에서 물어보는 방향. 이 방향. 가르쳐준 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방향. 그게 바로 세타에서 출발해서 직각 먼저 간 거니까 얼마 시작? 탄젠트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를 여기서 또 여기까지의 길이를 뭐라고 처리할 수 있다? 시작. 5 탄젠트 세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 길이도요? 마찬가지예요. 가르쳐준 거 곱하기 삼각비야. 그런데 그 삼각비는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가는 거라 그랬잖아. 가르쳐준 거에서 출발해서 물어보는 방향의 삼각비 6개 중에서 하나를 쓰면 되는데 중요한 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중요하다고. 근데 선생님 세타를 사이에 뒀으니까 빗변 먼저 출발했으면 코사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뭐야 시작? 역수니까 코사인의 역수인 코사인 시타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된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줄 알면 되고 나중에 이과 학생들은 얘를 시컨트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댓글창이 너무나 폭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점검 중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논란이 있었던 그 발언 혹시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는지는 아닌지요? 무리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원래는 그러지 않는데 이게 또 그렇게 나와버렸구나.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더 열심히 삼각함수를 설명해 보도록 하지요. 이 일을 어떻게 한다고? 가르쳐준 거 곱하기 삼각비. 가르쳐준 거 곱하기 삼각비.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가자. 정말 중요한 거. 상함수의 정의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잘 봐야 돼. 90도. 다시. 90도 이렇게. 이번에는 각을 여기다 가르쳐줬어. 그리고 여기를 빗변 L이라고 가르쳤어.
그럼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뭐와 뭐로 표현할 수 있다고? 가르쳐준 길이와 각도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는 시작? 가르쳐준 거 곱하기 관계, 가르쳐준 거 곱하기 관계, 가르쳐준 거 곱하기 관계 이렇게 처리하고요. 가르쳐준 게 L이잖아요. 물어보는 게 여기 있잖아요. 이 관계를 처리하시면 된다. 이 관계 뭐야, 채민아? 코사인이죠. 왜? 세타를 사이에 두고 빗변 먼저 갔으니까. 따라서 L에 대해서 뭘 곱하면 되고, 시작. 코사인을 곱하면 되고. 따라서 이 길이는 L에 대해서 사인. 왜? 아, 가르쳐준 거에서 물어보는 관계는 세타에서 출발해서 고개 넘어 직각으로 갔으니까 L 사인 세타다. 근데 이거는 워낙 중요해서 아주 빠르게 바꿀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거야. 반대 방향으로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기를 세타라고 그러고 여기를 90도라고 그러고요. 이번에는 얘를 5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르쳐준 거 곱하기 관계 시작. 5 코사인 세타. 이 길이 시작. 가르쳐준 거 곱하기 관계는 게 시작. 5 사인 세타. 그게 바로 이 길이라고. 이것도 하나의 실수니까. 아, 얘가 길이가 되는구나. 얘가 길이가 되는구나. 선생님 왜 그런데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를 위해서 실제로 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알죠. 사인 세타는 고개 넘어 직각이니까 실제로 사인 세타가 나오나요? 맞아요. 5분의 5 사인이니까 5 없어지면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빗변의 길이를 가르쳐주고 뭘 또 가르쳐주면? 그렇지. 각 하나를 가르쳐주면. 빗변의 길이를 여러분 1이라고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이 길이를 얘기하시고 그럼 뭐가 되는 것이 시작? 코사인 세타. 이 길이를 얘기하시고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가 됩니다. 반짝반짝. 최민족이 반짝반짝. 이런 거 해봐. 경찰차 소리. 여러분 진짜 그만하세요. 경찰차 소리가 나야 돼. 무슨 소리냐? 제일 중요한 삼각함수의 정의가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뭐라 그러는 시작? 코사인 세타. 이 길을 뭐라 그래 시작? 사인 세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삼각 B라는 이름으로 사인 30도나 사인 10도나 사인 80도나 사인 88도나 항상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정의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사인 120도도 표현하고 싶고 사인 300도도 표현하고 탄젠트 260도도 표현하고 싶어. 그런데 여기 나오는 각도 120도와 300도는 직각삼각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각삼각형으로 표현 자체가 불가능해.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롭게 이 각이 단순한 일사면의 각 0도와 90도 사이가 아니더라도 항상 사인과 코사인을 그리고 탄젠트를 정의할 수 있는 삼각함수의 정의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는 거야. 아, 이 길이를 뭐라고 정의하죠? 시작. 코사인. 이 길이를 뭐라고 정의하는 거야? 사인.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얘를 아예 x축이라고 잡을까? 아, 보이지가 않는 거야. 얘를 x축이라고 잡겠어. 뭐라고 잡겠어? x축이라고 잡겠어. 그 다음에 얘를 y축이라고 잡겠어. 뭐라고 잡겠어? y축이라고 잡겠어. 그때 이 점의 좌표를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얘가 x축이고요. 얘가 y축이니까 이 점의 x좌표를 얘기하라 그러면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 그게 바로 뭐야? 시작. 코사인 세타잖아요. 아, 이 점의 y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 들어올 y좌표가 바로 이 길이. 이 길이는 다른 말로 이 길이. 이 길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시작. 사인 세타잖아요. 아! 앞으로는 이렇게 정의하자. 뭐라고 정의하냐? 이 길이가 1만 되면 다시요. 이 길이가 1만 되면 세타를 좀 더 키워봐도 이 길이만 1이 되고 이 각도가 세타면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는 사인이기 때문에 이 길이를 다른 말로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를 1로 유지시키자.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를 1로 유지시킨다는 얘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었던 도형으로 표현하자면 원점부터 같은 거리 1만큼 떨어져 있는 이 도형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원이라 그런다. 결국 반지 이름의 길이가 1이며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이런 원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단위원이라고 부르거든요. 뭐라 그런다고 시작? 단위원.
단위라는 말은 영어로 유니트, 단위에 관련된 숫자, 유니트 넘버가 바로 1이라고. 모든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을 단위 삼각형, 한 변의가 1인 정사각형을 단위 사각형,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이라 그래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런 단위원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의 교점의 x좌표를 앞으로는 뭐라고 정의할 것이죠? 시작. 코사인 세타라고 정의할 것이다. y좌표를 뭐라고 정의할? 시작. 사인 세타라고 정의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코사인 세타의 정의를 물어보면 빗변분의 밑변, 코가 붙었으니까 좀 특이하게 세타를 사이에 둬야 된다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삼각함수의 정의에 입각해서 코사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럼 다 같이 뭐라? 시작. x좌표입니다.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뭔? 시작. y좌표입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에게 코사인의 정의가 x좌표입니다, 사인의 정의가 y좌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반사적으로 형광펜을 꺼냅니다. 그리고 x좌표와 y좌표에다가 형광펜을 칠하고 그거를 외우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못된 버릇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학을 못하도록 만드는, 1년 내내 모의고사 미친 듯이 연습했지만 점수는 그대로 3등급, 2등급에 지나지 않았던 가장 주된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더라도 완벽하게 조금 전 이 스토리를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되죠. 아, 반지름이 이래야 되는 이유까지 아셨잖아요. 왜? 그래야지 이 길이가 코사인이고 이 길이가 사인이 되는 거니까. 아,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가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뭐예요? 시작. 코사인이구나. 교점의 y좌표가 얼마구나? 시작. 사인이구나. 선생님, 코사인 120도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 정의할 수 있겠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여기 있습니다. 120도를 나타내는 동경력이 있습니다. 아, 시초선을 기준으로 120도만큼. 여기가 30도, 여기가 90도니까. 12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이 원점인 이 원과의 교점의 x좌표를 뭐라고 정의? 시작. 코사인 120도. 그래서 코사인 120도는 음수인 거예요. 얼싸 않고에서 음수가 아니고요. 지금처럼 12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 2, 3면상이 있으니까 당연히 교점의 x좌표가 코사인으로 정의되어 있다면 코사인 120도가 바로 뭐야? x좌표다. 돼요? 그럼 y좌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인! 그게 정의라고. 몇 삼면인지 상관이 없어. 선생님, 사인 400도는 그러면 어떻게 정의합니까? 사인 400도도 마찬가지로 단위원 하나만 그리면 되지. 400도라는 것은 40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시초선에서 한 바퀴 돌면 얼마야? 360도. 그럼 몇 도 더 가야 돼? 40도 더 가면 되네. 40도를 더 가면 얘가 바로 40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지. 요 각이 40도였을 때 이 동경은 플러스 4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기도 하고 40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기도 하니까 결국 사인 400도는 400도 그 각을 나타내는 동경과 중심 원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과의 교점의 y좌표가 사인 400도겠네요. 따라서 사인 400도가 양수니 음수니 물어보면 X 위에 있으니까 시작. 양수. 코사인 400도는 당연히 교점의 x좌표가 될 테니까 시작. 양수.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3, 3면의 각에서도 마찬가지겠군요, 선생님. 사인 240도를 구해주세요. 잘 보세요. 사인 240도를 구해주세요. 사인 240도, 사인 240도, 사인 240도라고 얘기하면 240도를 나타내는 동경, 얘가 270도니까
30도만큼 덜 가겠네. 여기까지가 240도라고 얘기했을 때 24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과의, 단위원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과의 교점이 여기 있고요. 그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뭐다? 시작. 코사인 240도다.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이러시면 되고. 사인 240도라는 것은 24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과의 교점의 y 좌표니까 얼마구나. 시작. 사인 240도구나. 권 무슨 현 학생 40도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었는데 뭐랑 똑같나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졌네요. 아무튼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240도면 이 각도는 몇 도야? 120도죠. 그럼 여러분 아까 그 친구에게는 이렇게 하면 대답이 될 것 같아. 24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뭐랑 일치해요? 마이너스 12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하니까 사인과 코사인과 모두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이 방향은 뭐고? 마이너스. 이 방향은 뭐야? 시작. 플러스다. 이런 느낌까지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선생님, 사인이 y좌표고 코사인이 x좌표라면 탄젠트는 뭔가요? 우리 탄젠트 조금 전에 저번 시간에 뭐라고 시작? 코분의 싸라 그랬잖아요.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것은 결국 뭐분의 뭐? 시작? x좌표분의 y좌표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x좌표가 코사인 세타고 y좌표가 사인 세타라면 잘 안 보이네요. x좌표가 코사인 세타고 y좌표가 사인 세타라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있고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이라면 여러분 여기서 탄젠트 세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거분의 이거라 그랬잖아요. 걔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게? 이 동경의 기울기예요. 왜요 선생님? 무조건 원점을 지나잖아요. 동경은. 이 점의 좌표가 코분의 코, 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해? 시작.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기울기가 여기서 이거 뺀 거분에 여기서 이거 뺀 건데 어차피 원점이니까 이거분의 이거가 바로 기울기잖아. 그래서 결국 탄젠트 세타의 정의를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동경의 기울기 끝. 동경이 뭐라고? 시작. 기울기. 동경이 뭐라고요? 기울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삼각함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 사인의 정의 뭐예요? 시작. y좌표. 코사인의 정의 뭐예요? 시작. x좌표. 탄젠트의 정의가 뭐예요? 시작. 동경의 기울기.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사인 세타의 정의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과의 교점의 y좌표.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x좌표. 길게 얘기하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과의 교점의 x좌표. 탄젠트의 정의를 내요. 시작. 코분의 싸니까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다른 말로 동경의 시작. 기울기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까지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댓글창으로 많은 학생들이 질문도 하고 있고 투덜투덜 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댓글, 심지어는 분위기에 맞지 않는 댓글까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은 문제풀이 하는 날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렵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EBS에서 라이브 특강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이 삼각함수를 문제는 여러분 제가 지금 풀어드릴 시간 없어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 설명이라도 끝까지 다 삼각형과 삼각함수까지.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화요일 오후에 여러분에게 똑같은 시간 1시부터 4시까지 라이브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풀이 기출문제 저도 너무나 풀어드리고 싶은데 정말 주옥 같은 문제들 상당히 많거든요. 기출문제 중에서. 그거를 못 풀어준다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완벽한 개념 상태니까 이 개념 상태를 가지고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신 그 선생님과 함께 개념은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듣더라도 개념은 전혀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 선생님, 현재 여러분들이 EBS 수능 특강을 통해서 공부하고 계시는 그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딱 6시간에 걸쳐서 하고자 합니까? 그런 강좌 의도, 기획 의도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이랑 방송이랑 시간차가 크다 그랬는데 한 30초 정도의 시간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보기 할 수 있어요? 곧바로 다시 보기는 하지 않고요. 추후에 다시 보기 서비스는 EBS 이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일찍 다시 보기를 오픈하더라도 학생들이 라이브를 등한시할 가능성이 높아서 적당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보기를 통해서 오픈을 하도록 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일단은 지금 당장은 라이브를 통해서 공부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기도 서비스할 예정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되죠? 여기까지가 상함수의 정의. 그새 또 까먹었어. 사인의 정의 y좌표, 코사인의 정의 x좌표, 탄젠트의 정의는 동경의 기울기.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1인 단위원일 때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단위원이 아닌 반지름의 길이가 3이거나 4거나 5일 때도 연습은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맨 마지막 부분에서 살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단위원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사분면의 각이다. 이사분면의 각이라는 것을 몇 도와 몇 도 사이에 있으면 이사분면의 각이야. 그렇지. 세타가 90도, 그걸 실수로 나타내면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으면 이사분면의 각이에요. 물론 이사분면의 각은 이것뿐만 아니라 한 바퀴 돌거나 두 바퀴 돌거나 세 바퀴 돌거나 모두 다 이사분면의 각이지만 이 사이에 있는 각이라면 만약에 문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세타는 몇 산면의 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2산면의 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때 사인 세타와 그때 코사인 세타와 그때 탄젠트 세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삼각함수의 부호라 그래요. 이거 뭐라 그런다고? 삼각함수의 부호라는 이름으로 공부하게 된다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는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삼각함수의 정의를 완벽하게 공부한 친구들이니까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세타가 2산면의 각이야? 그러면 동경이 어디 있겠니? 2산면상에 있겠네. 따라서 코사인은 x좌표니까 무슨 수? 시작. 음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교점의 y좌표가 사인이니까 교점의 y좌표 사인은 양수겠네. x축 위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동경의 기울기인데 기울기는 오른쪽 끝이 쳐져 있으니까 양수의 음수. 시작. 음수가 될 테니까 결국 2산면의 각에서 삼각함수의 부호를 얘기하라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다 음수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공식화시키면 2산면에서는 사인만 양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2산면에서는 사인만 양수다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파이라고 돼 있어. 여기는 2분의 3파이라고 돼 있어. 그럼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니까 파이부터 90도 커지면 2분의 3파이니까 3산면의 각이잖아요. 3산면의 각이라 그러면 동경이 이렇게 3산면상이 놓을 거고 x좌표 코사인은 여전히 뭐가 돼요? 시작. 양음수가 되겠지만 그리고 사인도 뭐가 되겠지만 시작. 음수가 되겠지만 y좌표니까 탄젠트는 얘의 기울기라 그랬으니까 동경 자체가 오른쪽 끝이 올라간다 그러면 탄젠트 양수의 음수. 시작. 양수가 되는 거니까 사인과 코사인을 제외한 탄젠트만 양수네. 그래서 3산면의 각에서는 시작. 탄젠트만 양수가 된다라고 처리할 수 있구나. 4산면의 각부터는 그냥 말로 표현해보자. 코사인 양수의 음수야. 시작. 양수 보이잖아. 사인 양수의 음수야. 시작. 음수.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음수. 그럼 뭐만 양수야? 코사인만 양수니까 4산면의 각에서는 코사인만 양수구나. 쌤 1산면의 각에서는 어떻게 되는데요? 사인 y좌표 양수, 코사인 x좌표 양수, 동경의 기울기 탄젠트도 양수. 그래서 모두라는 것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제일 중요한
삼각비 3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가 되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외워요. 사실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들 알고 있는 공식이니까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기억할까요?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라고 외우는 동네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동네는 얼싸탄코,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얼싸탄코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얼싸안코, 얼싸안코, 얼싸안코 이렇게 암기한다. 그래서 1, 3면은 모두 양수야. 여기서 모두라는 게 뭐라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의미하는 거. 2, 3면은 사인만 양수다. 그러니까 양수인 걸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나머지 것들은 음수. 나머지 것들이란 게 뭐예요? 코사인과 탄젠트는 음수. 3, 3면에 가기 위해서는 탄젠트만 양수고 나머지 것들 사인과 코사인은 음수. 4, 3면에서는 코사인만 뭐가 되고 시작? 양수가 되고 나머지 사인과 탄젠트는 뭐가 된다 시작? 음수가 된다라는 느낌까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공식을 기억할 때는 지금부터 상함수의 여러 가지 공식까지도 공부하겠지만 다음 시간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함수의 정의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정의는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사인의 정의, 코사인의 정의, 그 다음에 탄젠트의 정의. 올 스타킹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올 스타킹으로 저는 외웠어요. 올 스타킹도 있고 심지어 이것도 있어요. 힘력자 아세요? 삼각함수가 국가의 힘 이런 거. 이게 바로 사인이 양수. 얘가 코사인이 양수. 얘가 탄젠트가 양수. 그래서 사인은 1, 3면 2, 3면 양수. 코사인은 1, 3면 4, 3면 양수. 그 다음에 탄젠트는 1, 3면 3, 3면 이게 지방마다 달라요. 다르다고. 국가마다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얼싸안코니까. 근데 월싸안코지 월스타킹 월산타크로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정의가 중요하다. 사인의 정의, 코사인의 정의, 탄젠트의 정의까지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하나 더. 아 정말 해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큰일 났다. 또 한마디 더.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시간 순식간에 지나가잖아. 집중하시죠. 이런 얘기를 할게요. 사인이든지 코사인이든지 탄젠트든지 집중해봐. 아직 문과학생들은 공부하지 않겠지만 그냥 써볼게. 코시컨트라든지 시컨트라든지 코탄젠트라든지 제가 저번 시간 말씀드렸지만 삼각비는 6개잖아요. 이 6개 중에서 잘 들어봐. 하나만 가르쳐주면 나머지 다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 하나만 가르쳐주잖아요. 그럼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사인 세타를 하나만 가르쳐주잖아.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라고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그냥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역수기 때문에 분자, 분모만 바꾸면 되거든. 그런데 이과학생들만 할 줄 알면 되는 거니까 문이과 공통적으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하나만 알면 나머지 2개를 다 구할 수 있다. 그걸 일반적으로 제곱관계 공식을 통해서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이용한다 이러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삼총사 중에서 하나를 알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할 때는 다시 삼총사 중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하나만 알고 나머지를 구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직각 삼각형을 이용하시면 돼요. 비록 세타가 지금처럼 뭘로 만들어져도 2, 3면의 각으로 만들어지면 직각삼각형으로 세타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놈의 절대값은 직각삼각형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여기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그냥 하나 그리세요. 무조건. 그리고 여기를 세타라고 두세요. 그런 다음에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면 얘분의 얘가 3분의 1이니까 이거를 3, 여기를 1이라고 두자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는 나오잖아요. 얼마야 시작? 2루트 2.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코사인이나 탄젠트도 이것만 읽으면 그냥 끝이잖아.
코사인을 구하라 그러면 뭐분의 뭐니까 시작. 아, 세타를 사이에 두니까 3분의 2 루트 2구나. 탄젠트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니까 불러봐. 시작. 2 루트 2분의 1이구나 라고 처리할 수 있고. 돼요? 맨 마지막에 이 절대값, 부호를 제외한 절대값은 직각 삼각형을 이용해서 나머지는 두 개 다 정복하되 부호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 부호는 몇 쌍면의 각인지를 가지고 조금 전에 공부했었던 그 정의 또는 얼싸안코를 이용하시면 된다. 가만히 보니까 세타가 몇 쌍면의 각이 시작. 2, 3면의 각이니까 여러분 아시겠다. 시작. 얼싸안코니까 몇 쌍면의 각? 2, 3면의 각에서는 사인만 양수. 사인만 양수라는 것이 사인은 양수 3분의 1의 값을 갖지만 나머지는 시작.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 구하는 방법은 삼각비의 값 구하는 방법. 그 절대값은 뭘로 구하고?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 주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은 몇 쌍면의 각인지를 가지고 처리하시면 된다. 만약에 세타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어. 몇 쌍면의 각인지가 없어. 그러면 사인이 양수인 게 1삼면 또는 2삼면이니까 1삼면이면 다 양수고 2삼면이면 다 음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붙여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대부분은 각의 범위까지 몇 삼의 각인지까지는 나와 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삼각 비의 값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됐어요.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서 9분 정도가 남았네요. 펭수의 아이템을 얻어갈 행운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 것이냐? 사인의 정의가 뭐라고? Y좌표. 코사인의 정의가 뭐라고? X좌표. 탄젠트의 정의는 뭐야? 동행 기울기. 사인의 정의를 좀 길게 얘기하면 그것이 두 번째 퀴즈입니다.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친구는 길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Y좌표가 아니라 뭐와 뭐와의 교점의 Y좌표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인 세타의 정의를 댓글창에 남겨주십시오. 뭐와 뭐와의 교점의 Y좌표인지를 정확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까요? 많은 학생들이 지금 답변을 달고 있다 그러네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거 하는 동안 상함수의 공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상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 잘 보도록 하십시오. 자, 친구들이 지금 박 무슨 은 학생은 반지름이 이럴 때 Y좌표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표현하라니까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뭐랑 뭐랑의 교점의 Y좌표 아니야. 뭐랑 뭐랑의 교점인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죠. 그래요. 정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답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그것도 동경과 이런 친구들도 맞다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사인 세타의 정의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것도 차이가 커요, 여러분. 수학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아주 섬세해야 된다고요. 사인 세타의 정의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과의 교점의 Y좌표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쓴 친구, 가장 먼저 답을 정확하게 쓴 친구 한 명에게 우리 마지막 시간, 우리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정답자를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 EBS에서 여러분에게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소 확인해서 집으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삼각함수의 공식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조금 설명하다가 끝낼 건데 딱 하나, 음각 공식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자, 잘 봐야 돼. 지금부터. 공식 27개의 공식이 단 3줄로 끝납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 잘방. 단위원이 있어. 여기 X축이 있어. 여기 Y축이 있어. 단위원이 있고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단위원이 있고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단위원이라고 하면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여러분 이 각이 세타면 얘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입니다. 맞지? 얘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야. 그런데 여러분 반대 방향으로 이 각이랑 똑같이 여기도 세타래. 그럼 잘 보세요. 이거 차이점을 알아야 돼. 이 각은 세타, 이 각은 세타인데 이 동경은 뭐를 나타내는 동경? 마이너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이 동경은 뭐를 나타내는 동경? 플러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플러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교점의 x좌표니까 요 x좌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시작. 코사인 세타. 또 이 동경은 마이너스 세타. 왜? 시초선에서 음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두 동경은 x축에 대해서 현재 대칭이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니까 교점의 x좌표는 시작.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왜? 얘가 마이너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니까. 선생님, 교점의 y좌표는요. 마이너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의 교점의 y좌표니까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아, 얘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의 교점의 y좌표니까 사인 세타가 된다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x좌표가 서로 똑같으니까 완전히 같은 값을 갖겠지. 아,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와 코사인 세타는 완전히 같은 값을 갖겠지. 선생님, 사인은요? 요 그림을 감독님 끝까지 조금 보여주세요. 여기에 있는 사인 세타와 여기에 있는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0을 기준으로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데 거리는 같을 테니까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달라. 그러니까 사인 마이너스 세타와 사인 세타는 완전히 똑같지를 못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야지만 같다. 왜?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선생님, 탄젠트는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 이 기울기가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기울어진 정도는 같으나 방향만 다르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달라. 따라서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와 탄젠트 세타와의 관계도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르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같습니다. 와우! 이 공식이 바로 음각 공식이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음각이요? 각에 마이너스가 붙은 걸 사람들은 음각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각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음각 공식이에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툭 앞으로 튀어나간 거니까. 우리 그 고등어 같은 거 먹다가 이면수나 고등어 먹다가 생선 가시 있으면 갈치에 그 가시가 많구나. 그치? 고등어는 이렇게 쫙 끊으면 되는데 갈치 먹다가 가시 있으면 이렇게 뱉어내잖아요. 그래서 사인과 탄젠트는 이 마이너스, 입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를 툭 하고 뱉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사인은 가시 먹는 사람 있잖아요. 코사인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코가 붙으면 좀 특이한 행동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 마이너스를 삼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삼키고 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뱉어낸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안 된다고. 왜?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동경, x축의 대칭인 이 두 동경을 가지고 이 내용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내일이구만, 아니네 일주일 후구만. 공차가 7인 등차 수열이니 오늘이 10일이면 17일이 되겠구나. 17일 화요일날 상하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래프 시각적으로 얘기하면 얘네들은 기함수의 성질, 얘는 우함수의 성질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런데 당장 음각공식이라는 이름으로서는 어떻게 기억하는 것이었다?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삼키고 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뭐 하시죠? 툭 뱉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댓글창이 또 한 번 여러분 폭주해서 고장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 중이니까 여러분 댓글창에 좀 남기지 좀 마세요. 여러분 공부해야지. 춤 잘 추신 애가 왜 나와? 내가 지금 춤췄어요? 춤 안 췄는데? 공차요? 공차.
어? 또 실수했어? 아니잖아. 공짜가 지는 등차 수열이잖아. 어? 여기서 수열도 해버리네. 정숙해. 종친다. 띵당 땅당. 다음 시간에 여러분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에 관련된 각바꾸기 공식, 이것도 상함수의 정의를 이용하거든요. 쉬는 시간에 저의 곡 뭐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 아까 들었었던 곡 있었잖아요. 그게 생선님의 편지라고. 여러분, 제가 EBS에서 수업을 하면서 항상 음악을 여러분에게 틀어드렸었어요. 오프닝을 하면서. 그 음악을 틀어주는데 학생들에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SNS를 통해서, 인스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기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이 편지를 학생들에게 EBS에서 음악으로 들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중에서는 이렇게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재수생들은 학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음악이랑 단절된 곳에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유일한 음악 창구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저는 트로트 가수기 때문에 트로트를 들려드릴 수는 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육중한님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요, 곡 2곡을 받고 제가 직접 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곡 생선님의 편지였고요. 이번 쉬는 시간에는 잘 될 거야 라는, 여러분 음원 사이트에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거야와 함께하는 쉬는 시간 10분 후에 뵙겠습니다.